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자, 레트로 게임을 컬렉팅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게임기 그리고 PC 게임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종점이라고 불려지는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X68000이라는 기종이 되겠는데요. 샤프에서 발매한 것은 아니지만 주익기라는 회사에서 그 X68000이라는 기종 미니 버전을 발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2개봉 버전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이 기기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X68000 미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바리에이션이 있게 되는데, 블랙 색상과 그리고 그레이 색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블랙 색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버전이 되겠고, 제가 구입한 버전은 그레이 색상이 되겠는데요. 얼리 억세스 킷이라고 해서 판매 이전에 예약을 받아서 판매를 했던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성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기기가 되겠는데요. 내용물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X68 미니 버전의 박스가 되겠고요. 실제 이제 초기에 발매되었던 X68과도 비슷한 그런 박스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보면 좌측에는 이렇게 마우스가 있게 됐고요. 우측에는 본체로 보이는 그런 박스가 있게 되겠고요. 키보드 박스가 하단에 있게 되겠습니다. 총 구성되는 박스는 마우스, 본체, 그리고 키보드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자, 우선 가장 작은 마우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리지널 마우스와 비슷한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하단 부분에 이렇게 고무로 보호가 되어 있고, 자, 마우스 같은 경우에 순정 마우스와 비교를 했을 때 살짝 크기가 크고 길이가 길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휠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윈도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휠이 없게 된다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그리고 측면에는 2개의 추가 버튼이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추가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마우스와 트랙볼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순정에도 마우스와 트랙볼을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트랙볼을 사용하고 싶을 때 상단 부분에 있는 커버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트랙볼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순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버를 드러내게 됐을 경우에 트랙볼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순정 마우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 볼이 하단으로 내려와 있다가, 자, 하단 부분에 있는 트랙볼 버튼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을 경우에는 마우스 볼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트랙볼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X68 미니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볼이 항상 위쪽에 있으면서 하단 부분에 트랙볼의 전환 스위치를 누름에 인해서 상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믹이 없어진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본체 박스가 되겠고요. 처음 열 때부터 좀 신경 쓰였던 이 카드를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뭐 들어가 있나요? 네, 카드가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X68 마카 인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얼리 액세스 킷이고 시리얼 번호가 별도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카드가 들어있던 것 같습니다. 자, 후면에는 시리얼 넘버라든지 모델 넘버 그리고 시크릿 키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반겨주는 것은 설명서와 그리고 CD 구성이 되어 있는 스티커가 있게 되겠고요. 과거에 이제 5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의 모양을 한 SD카드일 것 같은데, 게임 디스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스 있게 제작이 된 부분이죠. 과거에 이제 5인치 디스크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보자마자 감탄 느낄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디스크. 자, 초기에 X68과 동시 발매가 되었죠. 그라디우스 게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라디우스 게임 디스크도 한번 열어볼까요? 내부에는 아마 SD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도 X68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게임 그라디우스가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본체가 될 것 같은데, 딱 눈에 보이는 글자가 있죠. 한글로 비닐류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국에 발매는 하지 않았지만 포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꺼내서 보면, 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X68 미니가 되겠고요. 모양 자체는 초기형 이제 X68과 거의 동일한 모습인 것 같은데, 부분 상세하게 외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전면부를 봤을 때 좌측 상단에는 X68의 로고가 있게 되겠고요.
추후에 나중에 나온 기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금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뭐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측에는 하이레조라든지 타임 파워 이렇게 LED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에는 원래는 5인치 디스크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X68 미니 같은 경우는 SD카드를 이렇게 두 개를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젝트 버튼도 현재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는 자 폰이라고 해서 이어폰 단자를 꼽는 부분, 그리고 파워 버튼, 전원 버튼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볼륨이 있는데 모양은 거의 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좀 의심을 하게 되는데 현재 조작을 해보니까 볼륨 조절 부분도 이렇게 동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리셋 버튼과 인터럽트 버튼이 되어 있고요. X68 OS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버튼이기도 하죠. 자, X68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본체 부분에 손잡이가 있게 되는데 순정과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푸시 형식으로 손잡이를 꺼내고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에는 여러 가지 단자가 있게 되는데요. UART, 그리고 HDMI, USB, 그리고 전원이 되고 있는 USB-C 타입의 단자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X68 본체와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로고가 되겠는데요. 샤프라는 로고가 상당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체와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에는 G키라는 마크만 있고 샤프라는 마크를 볼 수가 없는데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러라든지 각종 입력되는 포트가 있게 되는데 USB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순히 모양을 재현하기 위한 음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후면 부분은 더욱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단에 이런 단자들을 제거를 하고 차라리 USB 포트를 하단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자, 개봉했을 때부터 신경이 쓰였던 후면 쪽 이 단자, 자, 드라이버를 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내부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커넥터라든지 다른 부분이 존재할 줄 알았는데요. 현재 열어본 결과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단순한 모양을 재현하기 위한 커버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키보드가 되겠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X68 순정 키보드에서 비슷한 형식의 이제 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티커 넣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인쇄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단 쪽에는 이제 키보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디자인은 X68 순정 키보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게 되는데요. 조금 이제 키 크기가 좀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윈도우 키보드와 그리고 X68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키보드는 이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는 윈도우와 X68을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용을 했을 때는 X68 쪽을 놓고 사용하다가 윈도우 PC에서 이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좌측으로 해서 윈도우를 선택하신 뒤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외형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서 훌륭하게 재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돼지꼬리 형식의 커넥터 부분도 훌륭히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칭찬해 줄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키보드인 만큼 키보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눌렀을 때 키 타격감은 일단 가벼운 편에 속하게 되겠고요. 들리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청축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키보드를 처음 공개했을 때는 적축을 사용한다고 해서 체리사의 적축을 사용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키를 직접 뽑아서 확인해 본 결과 호환기 제러지의 적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키보드 가격 자체만으로도 29,000원이 넘는 아주 높은 가격에 설정이 되어 있는 만큼 좀 더 좋은 스위치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약간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USB-C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기존의 X68과 동일한 형태로 파워라는 부분에 빨간색 LED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원을 넣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변화가 되겠죠. 전원을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원을 넣게 되면 일단 파워라는 부분은 녹색으로 이와 같이 LED가 변경이 되겠고, 기동을 하게 되면 G키라는 로고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보드를 외형만 볼 때는 잘 몰랐는데요. 좌측 상단에는 G키라는 이런 로고가 있고, 이 부분은 파란색에 가까운 LED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식할 수 있는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0번 드라이브 상단에 이렇게 LED가 점등을 하고 있고요. 화면도 마찬가지로 디스크 기동할 수 없다라는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원을 켰을 때 LED 변화되는 부분과
그리고 드라이브 상단에 있는 LED 표시는 X68 유저분들이 하면 정말 잘 재현이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니 기기로서는 충분한 재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원을 넣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키보드의 LED 부분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LED 표시가 기존의 X68 키보드와 거의 동일하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크 구동 확인을 위해서 기존의 본체에 포함이 되어 있던 시스템 디스크를 한번 구동을 시켜 볼까 하는데요. 케이스에서 SD 카드를 꺼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삽입이 되고 인식이 되고 있죠. 이제 인식이 되면서 녹색 불에서 빨간색 LED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동이 되고 있고 X68 이제 휴먼 OS 같은 경우에는 버전 1.00이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X68의 아주 정견 휴먼 OS의 화면이 보이게 되겠고요. 마우스가 현재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로 조작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여러가지 기본적으로서 에뮬레이터로서 OS의 조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리 어세스 킷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디스크 이외에도 두 가지 디스크가 있게 되는데 초연사와 그라디우스 팩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게임 팩이 되겠고요. 시스템 디스크로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게임으로서 동작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카세트를 본체에 넣고 기동을 시켜보면 이와 같이 시스템 디스크와는 다르게 디스크는 삽입이 되었지만 인식을 하지 않게 되었고 기동에도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디스크는 어떻게 구동을 해야 될까요? 게임 디스크 구동을 위해서 부팅 메뉴로 접속을 해볼 텐데요. 부팅 메뉴 같은 경우에 상단에 있는 인터럽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리셋을 누르거나 전원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68 Z7 유티니티에 접속이 되었고요. 위에서부터 보면 부팅, 클럭, 이제 에뮬레이터 세팅, 폰트라든지 매뉴얼 부트, 팩토리 리셋 이런 메뉴들이 있겠는데요. 일단 버전이 좀 낮습니다. 초기 버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16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좀 더 높은 버전의 펌웨어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좀 더 메뉴가 변한다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체를 업데이트 해볼 텐데요. 일단 주위키 홈페이지에서 제품 등록을 한 뒤에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루트에 올려준 상태가 되었고요. 현재 슬롯 1번에 꼽혀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뉴얼 부트 메뉴에 들어가서 현재 SD카드 1에서 업데이트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하신 뒤에 SD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펌웨어 업데이트에 들어가기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펌웨어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있죠. 현재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었고 우측 상단 보면 1.4027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여러가지 버그 같은 경우가 수정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 세팅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현재 12메가라든지 여러가지 추가적인 설정이 보이게 되겠고요. SM 클리어도 있네요. 이제 게임 기동을 위해서 부팅 세팅을 X68 런처 쪽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기동을 해보도록 하죠. Z 런처가 부팅이 된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제로 드라이버에 게임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폴더가 열려있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디스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제 SD카드 1번과 같은 표시가 되겠고요. 에뮬레이터 메뉴 같은 경우에는 현재 Z 런처에서 다시 에뮬레이터로 넘어가는 그런 메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쪽이 되겠는데요. 그런 안내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메뉴가 설정이 되겠는데요. 이제 본체 스피커가 있게 되는데 본체 스피커에서 디스켓 소리라든지 여러가지 효과음을 내주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오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오프에서 온 그런 변경이 되겠고요. 상세 설정에는 미디 온 오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D카드에 들어가 있는 그라디우스를 한번 기동을 시켜볼까 합니다. SD카드 제로에 들어가서 그라디우스가 보이게 되겠고 그라디우스 같은 경우에 게임은 뉴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저장한 부분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현재 세 가지 슬롯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선택을 하게 되면 X68 본체에서 구동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디스크가 삽입한 상태로 구동이 되겠는데 굳이 에뮬레이터에서 이런 부팅되는 부분이라든지 로딩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내부에 들어가 있는 에뮬레이터에서 순차적으로 구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형식으로 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라디우스가 구동이 되었고 게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서 키보드로서 조작은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이 되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게임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게임은 키보드보다 컨트롤러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두 개의 패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그리고 듀얼 센스가 되겠는데요. 뭐 여러가지 현재 콘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연결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올까요? 진동이 오는 걸 보면 전원이 입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조작은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듀얼 센스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센스를 연결했을 때에는 조작이 되네요. 아날로그는 움직이는 것 같고 디지털 입력도 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겠고 버튼 더 눌러지면 문제없이 동작을 하네요. 자, 듀얼 센스로 게임을 조금 플레이해 보니 무리 없이 게임이 진행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입력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날로그 패드가 잘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버튼도 X8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버튼을 사용하고 있죠. 이제 듀얼 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버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이 남아 돌아서 X 동그라미 버튼 이외에도 뭐 슈팅 버튼이나 다른 버튼에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듀얼 센스를 대응해 준다는 건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 하지만 호환성이 있어서 엑스박스 컨트롤러도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얼리 어서스 킷에 포함되어 있던 게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 X8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구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즐겼던 게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악마성 드라큘라가 되겠는데요. 패키지를 봤을 때는 악마성 드라큘라와 그리고 보스 두 개의 게임이 포함되어 있던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5,500엔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인기 게임만큼 GK에서 발매를 해준 것 같습니다. 패키지 모습은 스위치 패키지와 유사해 보이긴 한데 좀 허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열게 되면 자, 기존의 X68 패키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5인치짜리 디스켓 모습이 보이게 되겠고요. 포함되어 있는 종이는 스타트 가이드라 되겠고요. 뭐 간단한 설명이 적혀져 있는 그런 종이가 되겠습니다. 레트로 게임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원래 X8에서 이제 악마성 같은 경우는 4만원 정도 아주 고가의 소프트가 되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개조가 되지 않은 이상 이 게임 소프트 5,000원에 판매한다는 건 조금 비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여타 패키지와 동일하게 내부에는 이렇게 SD카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악마성과 쿼스라는 두 개의 게임이 프린트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악마성 게임을 구동을 해보기 위해서 설정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메뉴 화면에서 설정을 들어가셔서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미디 옵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동 재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악마성 같은 경우에는 미디 음악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외부 장치를 활용을 해서 미디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ON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악마성 같은 경우에 초반에 기동하는 부분이 로딩이 조금 긴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패스 빨리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기동 재현 부분을 오프로 해주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동 재현을 오프로 한 상태에서 게임을 실행을 시켜보면 이 게임 해볼까요? 자, 초반에 로딩 부분들이 바로 없어지게 되고 게임 타이틀이 표시가 됩니다.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디스크 에뮬레이팅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SD카드를 준비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설명에서 보게 되면 132 포맷 32기가까지는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128기가 하더라도 자 132 포맷이 되었을 때는 인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크 0, 디스크 1, 자, 이 부분에 자, 삽입을 한 뒤에 전원을 넣게 되면
자, 기동이 되었을 때는 노란색 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LED 표시가 되겠고, 어떤 디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필요한 부분에 디스크를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일단 악마성을 설정을 해 보고요. 1번 쪽에는. 그리고 2번 쪽에는 악마성 디스크 2번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크와 동일하게끔 자, 본체에서 기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구동이 되는데, 즉 이제 게임 자체가 혹시 복수 1개 이상의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SD카드 또한 2개 이상의 사용을 해야지 게임이 구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68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인터럽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퀵세이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시작할 때 3가지 슬롯이 표시가 됐던 부분 기억하신 분 있으시죠? 또한 게임 구동 중에 인터럽트 버튼을 장시간 조금 오랫동안 눌러주게 되면 별도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눌러줬을 때 유틸리티 메뉴가 되어서 자, 화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화려한 LED 쇼를 보기 위해서 코튼을 한번 실행을 시켜봤고요. 자, 이런 점도 X68의 하나의 매력이 되기도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샤프가 아닌 주익기에서 발매된 X68Z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얼리키 기준으로 약 5만엔의 가격에 판매가 되었고, 현재에는 본체 키보드 마우스 별도로 구매하게 되면 8만엔에 가까운 아주 비싼 미니기가 되겠습니다. 키보드의 저렴한 느낌, 그리고 본체의 성의 없는 디자인, 재현도 고성능 버전인 XVA가 아니라 초기형을 에뮬레이터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구매금을 투자한다면 실기를 구매하는 것이 몇십 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매된 패키지만 보더라도 아주 성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FPGA가 아니라 에뮬레이터로 구동이 되는 기기에 이렇게 높은 가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신품을 야옥션에서 약 4만엔에 구매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 4만엔도 아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나는 X68의 팬이며 모든 상품을 구매를 해야겠다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